네,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는 다른 데서 피우면 안 될까요? 하다가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초기에 사건을 접수했죠. 네, 뺨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초동 수사에서 폭행 혐의까지 받게 된 건데요. 경찰은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금연구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하철역 주변이 그렇게 그렇죠. 돼 있나 보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에서 10m 정도까지는 사방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예. 네. 나오자말자거든요.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지금 흡연을 한 거고요. 사실은 뭐 형사처벌감은 아니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뺨을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기 엄마가 밀쳤는데 이 남성을 밀쳤는데 그게 쌍방 폭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기한테 담배 연기가 가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아기 엄마 입장에서는 여기서 피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예. 예. 이 여성 같은 경우 밀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폭행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다 폭행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행위도 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했던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음. 폭행죄에 해당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면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또 소극적 방어행위라 그래서 막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무의식 중에 한 거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또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화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화면에 나오는 그걸 보면 뺨을 때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한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미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뭔가 좀 예. 더 말들이 오고 가다가 실랑이를 그렇죠. 하다가 이제 밀친 그러니까 걸로. 미는 행동은 폭행죄가 해당하는 건 당연한데 네. 과연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아마 이거는 경찰에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쌍방을 다 폭행죄, 특히 이제 남성은 뺨을 세게 때리기 때문에 상해죄를 입건했고요. 여성은 민 행동이 상해는 안 일어났으니까 폭행죄로 쌍방을 입건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당방위가 현재성의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저런 그 황당한 시비에 휘말렸을 때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예. 사실은 이래 결론이 이래 됩니다. 예. 그럼 맞으라고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요? 맞으면 괜찮은 거고 약간이라도 밀거나 대항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이나 국민들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담배 피지 말았겠다가 뺨을 맞았는데 밀지도 못하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담배 피울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위반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뭔가 누군가가 그걸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실랑이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는 게 좀 나은 건가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신고를 하든지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되 이제 말을 해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폭행을 행사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폭행 자체가 아주 강력한 폭행 예를 들어서 뭐 무기를 들고 한다면 그런 경우만 방어가 가능한데 예. 그냥 뺨을 때리는 정도로 하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그때는 막을 수 있지만 뺨을 맞고 나서 다시 재차 폭력을 가한 거는 싸움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되기가 좀 어렵어 보입니다. 예. 일단 남성은 처벌 의사가 없다고 그렇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된 남성은 겁니까? 예.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잘못했던 걸 인정해가지고 예. 이 폭행죄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소권 예. 없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이 애기 엄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예. 했고요. 네네. 다만 애기 엄마는 이 남성을 좀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이 남성은 상해죄로 검찰에 지금 가인 상태고 네. 여성은 공소권 없음으로 좀 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밤 그리고, 사이에 예.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뭐 바뀌고 또 통장에서 또 돈도 한 600만 원 빼가는 그런 황당한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인 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새로운 어떤 개인 식별 번호라고 IP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PN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IPN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가지고 인터넷 거래할 때 쓰는 어떤 그 식별 번호 같은 건데 예, 비밀번호 요거를 해킹한 겁니다. 요거를 해킹하면 카드 그 계좌번호 같은 카드 이제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예. 또 필요한 경우는 휴대폰 전화번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용했냐면 이 나쁜 사람이 이제 이 IPN을 해킹해 가지고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이런 것들 발급받고요. 카드 발급받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꾼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출금을 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 다 뜹니다. 예. 띵동띵동 뜨면서 얼마가 출금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바꿔가지고 출금되는 것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600만 원을 지금 나도 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600만 원을 빼간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아이핀을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거든요. 예. 주민등록법상 처벌도 가능하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허락 없이 개인의 정보에 접근해가지고 해킹한 겁니다.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돈도 가져갔잖아요. 예. 예. 사기죄도 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소액 결제로 이제 게임 머니를 사서 이제 현금을 바꾸는 방식을 네.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차례 이제 빼서 이제 600만 원까지 이제 돈을 쓴 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아주 고급 기술로 보여요. 예. 이게 아마 지금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알 것 같고 이게 잡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예. 지금 그 사람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이 사람이 아이핀을 해킹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네. 이제 현금 머니로 하다 보니까 게임 머니로 하다 보니 게임 머니 현금을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가져간 거거든요. 예. 빨리 검거해서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기술보다 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쫓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보안을 이마에 놓으면 사기 범죄라든지 범죄꾼들은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늦게 따라간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주민번호 유출이 워낙에 이게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이제 아이핀을 도입을 한 건데 아이핀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번호 다 중국에 다 가 있거든. 다 예. 가 있으면 사람 다 가 있는데 주민번호가 안 되니까 아이핀이란 개인식별번호를 했는데 네. 이 아이핀도 지금 이제 해킹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기술이 빨리 검거를 해가지고 퍼지지 않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퍼지게 되고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아이핀 제도는 좀 바꿔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 도입해놨는 거죠. 게 좀 예.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이것 정부가 조금 빨리 좀 대책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이참에 좀 온라인 거래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핀 이거를 막을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예. 소액 결제 같은 거 할 때 이제 소액 결제를 안 되도록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 예. 회사한테 막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인지하자마자 경찰이나 사이버 센터에 빨리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락을 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만약에 해놓는다 그러면 보상을 소액 결제 신청을 해놓고 안 네. 되게 신청해놓고 그러면 이제 휴대폰 회사라든지 스마트폰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 아이핀에 대한 이 해킹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네. 예. 요거는 보상이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아이핀 해킹 당한 거를 본인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밤에 없지 않습니까? 자다가 사이에 세 바뀌어가는 번, 거. 두 번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예. 전화번호를. 아마 이 사람은 진짜 아닌 밤에 홍두깨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죠. 예. 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